한국과 중국 불교계가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의 돈독한 유대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양국 불교계는 화상회의를 열고 시대에 맞는 불교의 역할을 모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파괴사 안내판 문구가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불교계 전체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출처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글이 발견됐습니다. 대구의 한 대학교 명예교수의 논문이었습니다. 동국대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이 약 1년간 30곳에 가까운 사찰들의 동참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건학위가 인재 양성에 힘써준 스님과 학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이 19번째 수어사랑음악회와 자비나눔 한마당 축제를 열었습니다. 연화원은 장애 학생에 장학금을, 시각장애인 시설에 점자 불교 성전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과 중국 불교계가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의 돈독한 유대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양국 불교계는 코로나로 멈췄던 교류 활동을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고 30년 동안 쌓아온 황금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시대에 맞는 불교의 역할을 함께 모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불교계 대표자들이 비대면 실시간 화상회의로 돈독한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우호 증진도 약속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중국불교협회가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어제 서울 삼청각에서 화상으로 우호 교류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한중수교와 더불어 1992년 조박초 회장을 통해 시작된 양국 불교 관계는 불교를 넘어 양국 국민의 우호에도 크게 기여해왔다며 30년 황금유대를 바탕으로 종교 인구 감소와 기술 발전 등 시대에 맞는 불국정토 구현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수교 30년의 성과 저변에는 양국 불교계의 과거와 현재의 교류를 통한 우위 증진이 함께 해왔던 것입니다. 이제 지난 성과를 토대로 미래에 지속 가능한 양국의 교류 발전으로 불교 중흥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중국불교협회 회장 영각 스님은 한중 수교에 앞서 양국 교류의 역사는 2000년 전 불교를 통해 시작됐다며 수교를 계기로 더욱 돈독해진 한중 관계에 불교 지도자들이 역할을 발휘하자고 화답했습니다. 黄金纽带友好关系的历史价值和时代作用，进一步促进中韩两国文化交流、民心相通，为维护中韩两国人民睦邻友好和构建人类命运共同体不断做出新贡献。 종단협 수석부회장 무원 스님도 다양한 교류를 통해 양국 우호를 더욱 돈독히 해나가자며 수교 3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양국 불교계는 인적 교류, 수행 교류, 학술 교류 및 사찰 교류 등 다양한 방식의 교류를 활성화하여서 대승불교가 추구하는 동체 대비를 구현해 나가기를 위한 문화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이어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명생스님과 종성스님, 종단협 부회장 법명스님과 호명스님 등 양국 대표들은 우호와 협력을 주제로 불교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인구 감소, 환경과 복지 등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불교의 역할에 깊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23차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 대회가 차질 없이 열릴 수 있도록 실무회의 등 철저한 준비를 약속하고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불교는 팬데믹이 불러온 시대 변화에 맞춰 교류 이후 처음으로 화상회의를 시도하며 돈독한 우호를 확인하고 교류 방법에도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종교법인 신유엔이 조계종에 자비나눔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마츠나가준 일본 신유엔 국제원장 상임이사 정경국원, 지도법사 상환국원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자비나눔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마츠나가 준 국제원장은 신요엔 이토 신조 개조가 직접 만든 관세음보살 금목걸이를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선물하고 내년 도쿄 다치카와시에 위치한 신요엔 총본산에 초청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매년 꾸준하게 자비 나눔에 동참해주고 있는 신요엔에 감사하다며 내년 초청은 일정을 잘 살피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팔공산 도립공원의 황당한 파괴사 안내 문구가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불교계 전체에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내용의 출처를 찾아봤습니다. 그 결과 단서가 됐을 법한 글을 발견했는데요. 놀랍게도 한 대학 교수의 논문이었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괴사를 날리는 안내판에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정도로 수치스러운 문구가 적혀 불교계에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 해당 관리소는 불교를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의혹이 풀리지 않아 인터넷을 검색해봤습니다. 그 결과 문제의 문구와 유사한 내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파괴사를 폄훼하는 문구뿐만 아니라 부인이 찾아갔던 절은 부인사가 되었고 아이를 가진 곳은 스퇴골이라 하였다고 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글의 출처는 대구의 한 대학교 명예교수의 논문. A 교수는 대구 팔공산의 가치와 활용 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팔공산이 명산임을 강조하고 문화지형 관점에서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우스개 이야기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의도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스토리텔링이라는 관점에서 네. 이런 우스갯소리로 또 돈다. 불교의 팔공산이 명산이라는 것은 내가 누누이 강조했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이지 그것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한 것도 없고. 하지만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에서 부인사와 파괴사, 수퇴골을 소개하는 부분만 우스개 이야기로 풀었습니다. 과거의 사료를 활용해서 일반인들에게 쉽게 알리고 쉽게 각인시키기 위한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역사학자든 인문학자든 스토리텔링을 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팩트에 근거합니다. 사실에 근거하는 거죠. 또한 팔공산의 명품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팔공산에 산재하는 다양한 명품 이야기거리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논문을 쓰고 이런 책을 적을 때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기법을 활용해서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그런 목적이거든요. 종교적인 차원으로 하면은 그런 걸 쓰면 처음부터 안 되죠, 그거는. 논문을 준비할 당시 주변 어르신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화했다고 해명했지만 파괴사와 부인사를 파괴승과 그 부인과 얽혀져 있다는 게 명품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 사실을 좀 더 강하게 어필하는 형태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기존 사실을 역으로 거스르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형태로는 스토리텔링을 하지 않습니다. 자불파, 시냇물 개, 9갈래나 되는 절 좌우의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따라 땅의 기운을 방비해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평등과 평화, 화합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파괴사. 관련 역사와 문화에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면 스토리텔링의 원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가 추진해온 장학사업 가운데 한 축을 맡고 있는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에 1년간 30곳 가까운 사찰이 동참해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건학위는 동국 인재 양성에 동참한 후원 사찰 주지 스님과 수혜 학생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연말을 맞아 서울 봉은사 옆 더라빌에 200명이 넘는 동국대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무대에선 학업에 매진한 학생들을 격려하는 축하 공연이 펼쳐지고 기말 시험을 마친 학생들에게 여러 스님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지난해 11월 포항 원법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30곳에 가까운 사찰들이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에 후원한 것을 기념하는 자리. 장학사업을 추진해온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더 많은 후원 사찰을 발굴하고 학생들이 지역 사찰에서 신행을 이어갈 수 있게 연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장학의 혜택을 받은 학생 여러분은 지역미래 불자 육성장학이라는
명칭과 같이 불자로서 선행과 학교 생활의 모범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지역 사찰과 해당 지역 출신 학생들을 연계 수여하는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금, 지역사회 공헌과 미래불자 육성이라는 두 가지 소원을 모두 이룰 수 있는 인재불사 장학입니다. 약 1년간 이어진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으로 9억 원의 장학금이 적립됐고 350여 명의 장학생을 배출했습니다. 지역 출신 학생뿐만 아니라 북한 출신, 다문화 가정,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도 지급하며 국가와 언어의 장벽도 뛰어넘었습니다. 굉장히 생활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정말 소중한 금액의 장학금이었고요. 또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학업에 매진해서 조금 더 저의 학업에 있어서 성적을 또 올릴 수 있는 그런. 장학 혜택을 받은 학생들은 부처님 오신 날 봉사를 비롯해 매 학기 후원 사찰에서 신행 활동을 하고 불교 문화를 접하며 불교인으로서의 소양을 쌓는 데 힘씁니다. 또 우수한 성과를 낸 학생들은 일회성이 아닌 계속 장학생으로 선발해 추가적인 장학 혜택도 받게 됩니다. 건학위는 이날 학생들을 위해 소중한 정제를 기부한 후원 사찰 주지 스님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봉사자뿐만 사찰상 포함해서 많은 스님들이 아마 미래 불자들을 위한 장학금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학과 취업을 제1과제로 이끌어온 건학위의 성과는 전국의 수많은 사찰들과 함께 제2건학의 기틀을 다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조계종 제주 약천사 한주 월명당 고봉 화상의 연결식이 지난 19일 경내에서 엄수됐습니다. 연결식에는 전 주지 성원 스님과 현 주지 정수 스님, 청년함 문도 스님들과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지난 16일 법납 36년 세수 77세로 입적한 고봉 스님은 1987년 범어사 청년함 양익 스님을 은사로 삼위계를 수지하고 포산당 해인대종사를 법은사로 수행 정진했습니다. 2000년 비구계를 수지한 스님은 2006년 제5대 약천사 주지와 2009년 범어사 청년함 주지를 역임했으며 이후 약천사 한주로 주석하며 지역 포교와 약천사 발전에 앞장섰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이 19번째 수어사랑 음악회와 자비나눔 한마당 축제를 열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뜨거운 축제 현장에 이효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어사랑 합창단이 아름다운 수화로 연화의 향기를 노래합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관객들도 수화를 따라하며 공연을 함께 즐깁니다. 지난 주말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이 자비나눔 한마당과 수어사랑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은 축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연화원의 염원이 녹아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장애인들은 이런 문화 행사에 너무나 동참하기를 힘들어하십니다. 숨겨진 기능을 조금이라도 저도 좀 발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발언한 혜성 스님의 원력으로 2003년부터 이어져 온 수어사랑 음악회. 동국대 전 이사장 법산대종사를 비롯한 200여 명의 사부대중은 스님의 열정과 노력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부처님은 눈으로 찾을 수 없고 귀로 들어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마음에 담겨있고 그 아름다운 부처님의 마음이 우리 중생의 마음 속에 아레아식 속에는 다 머물러 있으면서 연화원은 이날 장애를 딛고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학생 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학생들은 꿈을 응원해준 연화원에 감사를 전하며 공부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 밖에도 백미 3,000kg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 가족에게 점자 불교 성전을 시각장애인 시설에 전달했습니다. 너무 멋있으시고 이런 수어 하나하나 외우시고
하신 모습이 멋있어서 제가 나중에 특수교사가 되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특수교사가 돼서 장애 학생들을 가르치고 수어를 배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불자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축제 한마당. 얼어붙은 한파 추위도 녹일 만큼 뜨거운 현장이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새해를 앞두고 전국 천태사찰 청소년들이 자신을 되돌아보며 신심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천태종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종단 스님과 천태 청소년 회원 등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단양 구인사에서 제71회 천태 청소년 동계 수련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는 입제식을 시작으로 저녁 예불, 전각 참배, 천태 어울림 한마당, 회양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입제식에서 천태종 교무부장 도웅스님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인생의 복전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천태종 인천 황룡사가 남북 평화 통일을 기원하고 지역민과 음악으로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인천 황룡사는 지난 18일 경내 관음전에서 지역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통일기원, 지역 주민을 위한 황룡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개그맨 양상국 씨의 사회로 진행된 음악회는 불자 가수 은가은과 이정옥, 6인조 퓨전 국악밴드인 서도밴드 등이 무대에 올라 신명나는 공연을 선보였고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황룡사 주지 진철 스님은 음악회를 통해 힘들었던 올 한 해를 잘 보내고 새해에는 늘 좋은 일만 가득하길 축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태고종 중앙승가강원 총동문회가 지난 15일 경과보고회와 동문회 밤 송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대전 루체펜션에서 진행된 송년법회에는 태고종 총무원 행정부원장 성호스님, 전국시도종무원장 협의회장 진성스님, 백년사 회주 운경스님과 중앙승가강원 동문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중앙승가강원 총동문회는 내년 선수행 찾아가는 선지식, 장학금 전달, 자비나눔 성지순례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동문회장 성관스님과 학술원장 청암스님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제도약을 서원했습니다. 운경스님은 부처님 경전을 통해 열심히 가행정진할 것을 당부하며 중앙승가강원 총동문회가 나날이 발전하길 기원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소림사는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의 발언으로 해철 스님이 창건한 왕명사찰인데요. 비구니 사찰 소림사에서 지역민과 함께 화합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석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과 진리를 받들고 정성껏 준비한 6가지 공약물을 부처님 전에 올립니다. 환희로운 신중작법은 도량을 청정하게 하고 청아한 화청으로 불보살을 청해 사부대중을 축원합니다. 서울 종로구 소림사가 대웅전 보수불사를 원만 회양하고 첫 번째 소림문화제의 문을 열었습니다. 종교를 넘어 현대인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하며 소통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치유와 힐링의 도량이 되길. 주지 정관 스님과 신도들의 원력으로 도량을 새롭게 정비하고 지역민과 함께 화합하며 소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살살 들어왔어요. 기도하려면. 그러면 신도들 모두 여기 앉아서 그냥 기도를 하는데 몸을 움츠렸어요. 움츠리고 기도를 하는 도량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름답고 신심나고. 소림문화제는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축제이기도 했습니다. 소림사는 홀몸 어르신을 비롯해 지역의 소외이웃들에게 자비의 쌀 1,500kg을 지원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행복과 따스함이 깃들기를 기원했습니다. 종교 정신 문화를 소림사를 통해서 앞으로 굉장히 드날릴 수 있으시겠다는 그런 기대감에 더욱 기쁩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과도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 되고 이 만남이 오늘 출발점이 돼서 이 지역이 더 아름답고 더 이렇게 따뜻한 소림사는 소림문화재의 규모를 더욱 키워나가는 한편 항상 아낌없이 나누며 지역민과 호흡해 나가는 데 역할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며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환희심 나는 사찰로 갖고 나가고 포교 중심 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진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소림사가 지역사회와 함께 많은 역할들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포교의 중심 도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종로구 관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꿈이 이뤄지는 도량 소림사에서 마음의 짐은 내려놓고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치유의 시간이 됐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부산 기장 청량사에서 운영하는 사단법인 향기로운 문화동행이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 찻집을 개최했습니다. 사단법인 향기로운 문화동행은 지난 18일 해운대 선트리호텔 2층에서 이사장 보혜스님과 황보승 회장, 부산여대 왕세창 총장, 부산여대 한국다도협회 정영진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일일 찻집 수익금 1,000만 원을 부산 동명대 글로벌 문화콘텐츠학과와 인도연구소에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사단법인 향기로운 문화동행 이사장 보혜스님은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소정의 장학금을 통해 젊은 인재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나아가 불국종토를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사람으로 커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삼방산 보문사 장학회가 지역 내 어려운 불자 가정에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불자가정 청소년 장학사업과 이웃돕기를 실천해온 보문사 장학회는 지난 17일 불자가구 10가정에게 450만 원 상당의 쌀과 생필품,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8년째 자비행을 실천해온 보문사 장학회는 회원들의 변함없는 후원과 마음이 모여 코로나 확산에도 꾸준한 자비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진여행 대표는 내년에도 돌봄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를 더욱 살펴 희망을 전달하는 일에 보문사 장학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숙취해소용 천연차 여명 808을 발명한 불자 기업인 주식회사 그래미 남종현 회장이 사단법인 한국신지식인 협회로부터 발명왕상을 수상했습니다. 남종현 회장은 지난 19일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2022 신지식인 송년 자선 바자회에서 발명왕상을 받았습니다. 3년 만에 열린 이번 행사에서 남 회장은 국위선양과 발명가 양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남 회장은 잘 사는 나라는 발명으로 만들어진다며 발명하는 세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한국신지식인협회는 매년 2회씩 전문가 심사를 거쳐 새로운 발상으로 사회에 공헌한 신지식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12월 21일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